그러니까 나오는 양에 비해서 들어가는 양이 적을 때, 나오는 양은 이 정도인데 들어간 양이 얼마 되지 않으면은 나올 때는 이만큼 나왔는데 들어갈 때 더 적게 들어가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액 포텐셜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고, 그리고 혈액 포텐셜과 이 가려움의 원인과 결부지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혈액 포텐셜이라는 게 낮 시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가 나오고 저녁 시간이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는 그 혈액 대순환의 에너지의 원천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혈액 대순환의 이유, 그 혈액 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적인 에너지 값의 차이, 그래서 에너지 값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판이 우리 몸이라면 요쪽이 이제 말초 쪽 기관이고 요쪽이 신부 쪽 기관이라고 하자면, 낮 시간에는 피부를 비롯한 말초 쪽의 혈액 포텐셜이 내려가면서, 그리고 신부 쪽에 있는 혈액 포텐셜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피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저녁 시간에는 반대로 혈액 포텐셜이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에 내려가면서 피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몸 전체의 혈액 포텐셜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몸 전체의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혈액 포텐셜이 있을 텐데, 각각의 개별적인 포텐셜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한의학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쪽에 말초 쪽의 기관인 피부와 그와 연결된 어떤 신부의 기관이 있다. 요게 이제 아마 한의학에서 어느 정도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의학에서 착안을 하긴 했지만 한의학에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출처가 한의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고, 어찌됐건 간에 이 피부 쪽에 연결된 어떤 특정한 장부 기관이, 신부의 어떤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 기관이 1대1 매치는 아니지만 그 신부 기관들과 요 피부 간의 혈액 포텐셜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지. 그 혈액 포텐셜과 뭐 관절과 연결된 기관, 근육과 연결된 기관, 아니면 뭐 이렇게 점막과 연결된 기관, 그런 여러 가지 혈액 포텐셜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 혈액 포텐셜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피부 쪽 혈액 포텐셜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만약에 피부 쪽 혈액 포텐셜을 나타내는 기울기라고 치자면은, 이쪽이 피부고 이쪽이 이제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신부 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낮 시간에 이렇게 나갈 때, 신부 쪽에서 피부 쪽으로 피가 나갈 때 되게 혈액 포텐셜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저녁에는 어떤 사람은 혈액 포텐셜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면서 되게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혈액 포텐셜 차이가 덜 나면서 덜 들어오는 수가 있겠죠. 낮과 밤을 합쳐서 얘기하자면, 잘 나왔는데 잘 못 들어가는 사람, 잘 나왔는데 잘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잘 못 나왔는데 잘 들어가는 사람, 잘 못 나오고 잘 못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잘 못 나오고 잘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잘 나오고 잘 들어가는 게 건강한 상태겠죠. 이 각각의 혈액 포텐셜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나온 사람이 잘 못 들어가게 되면, 이 잘 나왔던 피가 잘 못 들어가니까 요 피가 결국 요쪽에 이제 말초기관은 이제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돌아가는 상태니까 잘 나왔다가 잘 못 들어가게 되면 요 피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른 장부로, 다른 이제 근육이나 관절이나 점막에 연결된 다른 장부로 이 피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잘 못 나왔는데 잘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잘 못 나왔을 때 이 말초 쪽에 혈액 포텐셜이 내려간 이 혈관의 전체 부피를 다른 뭐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런 데 연결된 장부에서 나온 피로 여기를 채우게 되고, 그런데 요걸로 피부와 연결된 기관으로 되게 잘 들어가는 상태야. 그러면 다른 쪽에서 나온 피가 이쪽으로 잘 들어가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요 각각의 혈액 포텐셜 차이와 관련해서 가려움에 대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결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프를 제가 또 준비했는데, 이게 Y축이 혈관의 전체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라고 해놓은 부위가 말초기관 중에서 피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 근육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피부 외에 다른 뭐 근육 외에도 뭐 관절이라거나 점막이라거나 그런 다른 피부 외 전체 부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피부는 온도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름에 혈관이 되게 많이 확장하겠죠. 겨울에는 되게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안쪽에 있는 피부에 비해서 온도 조절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근육이나 점막이나 관절의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피부 외의 말초기관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이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피부에 비해서. 그래서 여름에 그래프에서는 요런 양상을 띌 테고, 봄, 가을에는 요 중간쯤 양상, 그리고 겨울에는 요런 양상을 띌 텐데, 그런데 여름에 간지러운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여름에 간지러운 상황에서는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되면서 이 피부 쪽 혈관이 많이 열리면서 피부 쪽에서 열리는 혈관의 면적이 이렇게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피부와 연결된 그 안쪽 기관이 피부 쪽으로 피를 많이 못 전달해 주는 거지. 피부 쪽으로 피를 많이 못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파란 선만큼만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면, 그러면은 이 혈관이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면서 모세혈관 직경을 좁혀서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려워지는 거야. 필요한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상태가 매년 똑같은 사람이 있고,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은 이 피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나올 수 있는 피의 양인데, 이 양의 정도가 계속해서 준다는 거지. 이 양이 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나오는 양에 비해서 들어가는 양이 적을 때, 나오는 양은 이 정도인데 들어가는 양이 얼마 되지 않으면은, 나올 때는 이만큼 나왔는데 들어갈 때 더 적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피부와 연결된 그 장부가 피가 계속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 여름에는 이 파란 선의 이 높이가 더 낮아지는 거야. 나올 수 있는 피의 양이 더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간지럽고 더 일찍 간지럽고, 그렇게 점점 더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얘기를 해보자면, 겨울에는 보통 겨울에 결과적인 피부와 피부 외에 다른 말초기관의 혈관이 이 정도 열리는데, 그런데 피부와 연결된 장부에서 피부 쪽으로 피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피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서 혈관이 많이 열렸는데,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제가 이제 혈액 대수산 얘기하면서 오후가 되면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피가 나오다가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오후가 됐을 때, 그 오후에는 말초기관의 혈관이 다시 요 빨간 선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지. 나올 때는 나오는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렸는데, 파란 선만큼 혈관이 열렸는데, 나오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빨간 선으로 다시 혈관이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온에 맞춰서. 혈액이 나오는 힘에 의해서 열린 거니까 혈액이 나오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요 내려올 텐데, 요 내려올 때 피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지. 피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열려있는 혈관이 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혈관은 열었는데 피는 이쪽으로 빠지면서 피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때 모세혈관의 직경이 또 좁아지고, 그리고 아까 여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토피가 생겼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피가 이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 포텐셜로 따지자면 나오는 혈액의 양이 이렇게인데 들어간 혈액의 양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지. 나오는 피의 양보다 들어가는 피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피부 쪽으로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피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거야. 피가 많아진다는 거는 피를 많이 짜면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은 피부와 연결된 심부기관이 피를 더 많이 가진 상태가 되고, 그러면 겨울에도 피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 파란 선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더 높아지니까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오후 시간이 됐을 때 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기온에 맞춰서 재조정될 이 혈관과의 차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이만큼 차이가 더 생기는 거지. 이만큼 차이가 더 생기는 걸 또 모세혈관이 직경을 좁혀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피부와 연결된 기관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더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간지러우면서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각각의 장부와 그 장부와 연결된 말초기관과의 혈액 포텐셜 차이가 따로 있고, 혈액 포텐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오는 양과 들어가는 양의 차이에 따라서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한 얘기 중에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여름 아토피는 뭐 피가 많이 나오고 겨울 아토피는 피가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것과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표현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정을 하자면,
저녁 시간에 혈액 포텐셜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다의 얘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의 얘기보다 오늘 얘기를 혈액 포텐셜과 합쳐서 얘기 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조절을 해줘야 되고, 결국 오늘 한 얘기가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원인을 해결을 하면 결과값인 가려움이 없어진다, 아토피가 치료가 된다 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의 한 얘기가 아토피의 전체 원인 아니겠죠? 아토피의 전체 원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인 원인, 뭐 동맥의 형상이라거나 모세혈관의 가닥수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 얘기가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다음에 제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릴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다, 내 몸에 일어나는 이런 불균형을 이렇게 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혈액 포텐셜과 관련 지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얘기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개선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